실상 실세는 누구였을까요? 하나회 회장 전두환입니다. 아, 하나 이제. 당시 하나회 멤버들을 소집을 합니다. 빠바방 총소리가 나요, 밖에서. 뭐야 이 자식아? 전두환이가 야 부대 복귀. 군부대 신군부에 내전이 벌어지는 거야. 와, 많은 일이 있었다. 격동의 역사. 12.12 군사반란. 군대를 빼가지고 국방부를 장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5공화국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50일의 시간 카운트다운 운명의 선을 따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권력 구도를 알아야 이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트라이앵글 3다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호실장 차지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회 회장 전두환입니다. 아, 하나 이제구나.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 벌일 때 별 2개였죠? 네. 이때도 공교롭게 전두환은 별이 2개였어요. 육사 11기입니다. 육사 11기. 근데 육사 11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육사 11기 이전에는요, 말 그대로 정식으로 육군 사관학교에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장교나 장성이 된 게 아니에요. 6.25 전쟁을 거치면서 어떤 분은 6개월 훈련받고 장교가 되고, 어떤 분은 4주 훈련받고 장교가 되고, 급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빨리빨리. 근데 정식으로 우리가 아는 육군 사관학교, 제대로 된 엘리트 코스의 시작이 육사 11기야.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회라는 건 뭐냐면 비밀 사조직인데 전두환이 있었는데 이 전두환이 이게 눈에 띈 건 뭐냐면 이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했던 건 미국도 아닌 국민도 아닌 군부였어요. 군부. 왜? 본인이 쿠데타로 집권을 했죠. 또 저기는 군부가 쿠데타로 나를 몰아내지 않을까라는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예방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긴급하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비밀 사조직 게 하나회야. 하나회. 이게 왜 하나회일까? 국가와 태양을 위해 우리는 하나 된다 이거야. 그 태양이 누구? 박정희 대통령. 네, 절대 충성을 맹세하는 거지. 거기 이제 그 조건이 뭐 육사 출신으로 한다. 육사에 대한 어떤 조건이.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회를 조직하는 조직원들은 다 영남 출신으로 한다. 학연 지연. 학연지원. 그리고 가입 시 절대 충성을 맹세한다. 그리고 고위층으로부터는 활동비를 그리고 재벌로부터는 자금을 징수한다. 그러니까 스폰서십을 받는다는 네. 얘기네요. 스폰서십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혜택은 진급의 혜택이 있고 보직상의 특혜가 있다. 그 5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칙이다. 야, 그래서 이 하나회가 비밀 사족이다 보니까 이게 모르고 있었다가 73년에 무슨 사건 때문에 이게 그때 드러난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가입 조건이 있는데 서약 조건이 첫 번째가 그 합의된 동료나 선후배 합의된 명령을 복종하는 거다. 복종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서로 간에 경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만약 이걸 어길 시 인격 말살을 감수해야 된다. 인격 말살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람 취급 안 취급 안 한다는 거죠. 사람 취급 안 한다. 각오해라. 네, 각오해라. 군인이다 보니까 계급이 있으니까 네. 계급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무 명이 형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사조직이네. 그러네, 군대가 진짜 아니고. 군조직이 아니네. 군조직이 형님, 아니고. 형님. 형님 하면서 그걸로 이제 같이 이렇게 좀 탄탄하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회의 선후배 동료들의 합의된 명령에 복종한다. 하나회원 상호 간에 경쟁하지 않는다. 이상의 서약에 위반할 시는 인격 말살을 감수한다. 전두환 회장님께 경애! 충성!
충성. 일단 대통령이 시해됐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공석으로 둘 수 없죠. 최규. 국무총리, 최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고 공석을 줄 수가 없으니까 12월 6일 날 제1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때 그냥 체육관에 모여서 간선제로 뽑은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엔 당선이 됐지만 아직도 총리 공간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여기예요. 아, 여기서 머무셨다고요? 그래서 이리로 온 거예요. 앞으로 여기서 벌어지는 박진감 넘치는 역사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 살짝 자리 옮겨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로 왔구나. 아, 12월 6일 날 최규하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사실상 실세는 누구였을까요?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죠. 그리고 그는 합수부장으로 이제 전두환을 보안사 사령관을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시해당하시고 나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군제가 다시 재편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아주 요직에다 채우기 시작한 거죠.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11기를 견제하는 겁니다. 이들은 구세력이잖아요. 쟤들을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다 장악해가고 있었어요. 자, 그럼 그때 전두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가만히 있어봐. 우리 배우는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은 없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좌천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또 있는. 이건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 고민하다가 일단 수사본부장이잖아요. 자기가. 자, 조사를 하는데 이제 보고가 올라옵니다. 장군님, 조사를 해보니까 시해 당일날 그 현장에 계엄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거기 옆에 밥 먹는데 거기. 뭐야? 옆방에 있다고. 장군님, 이거 내란 방조죄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자가 총소리를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거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군님, 뭐 이렇게 됐겠죠. 그다음에 그날 사건이 어땠는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참고인으로 누굴 부르냐?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와. 야. 직속상관이잖아요. 최고 저기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뭐야 지금? 그럼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심기가. 이게 법상으로 아무 뭐라고 할 말이 없죠. 그 자리에 계셨었네요. 참고인으로 나와주셔야겠습니다. 그래. 내가 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나 가서 밝히지. 그러면서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너무 심기가 불편해서 그때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골프를 쳤대요. 골프를 치면서 그랬대요. 장관님, 전 장군 말이에요. 동해로 전출을 시켜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국방부 장관이 또 이제 명색이 지금 이 시국에 합수부장인데 그게 전출시키면 좀 모양새가 그러니까 좀 두고 보시죠. 그럴까요? 약간 심각성을 좀 그렇지. 약간 마음 놓고 있었네. 설마 지가 사이가 파란 보이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구색 맞추기일 거야라고 생각했나 보네. 그렇죠. 이 전두환 전출설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럼 전두환이 좌천이 되는 거지, 좌천. 그렇죠. 그럼 나머지 하나의 멤버들 뻔히 다 알잖아요, 자기들. 운명을. 줄줄이 좌천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이 명분은 있어. 내란 방조죄잖아요. 잡아놓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정승화. 잡아놓자. 총장을. 아예 참고인이 아니라 참고인 아니지. 와, 자버렸죠. 피의자로 와. 잡아놓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젠 방법이 없어. 정 총장을 육군 참모총장직에서 끌어내려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 자, 그라모. 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 계획대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네. 근데 문제가 있어. 별 두 개잖아.
근데 별 4개를 어떻게 잡아놔? 그렇죠. 말이 안 돼. 대신 누구의 재가를 받으면 가능할까요? 교장. 정답. 교장이 누구요? 대통령. 아하, 최규화. 이렇게 하는 거죠. 아직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대통령.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날부터 잡아요. 12월 12일로 잡습니다. 12. 이게 아주 극비리에 이루어지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그들 입장에서 작전이거든요. 12월 12일을 날짜로 잡고 당시 하나회 멤버들을 소집을 합니다. 노태우 제9사단장, 박희도 오후 6시 반에. 장소는 어디? 경복궁. 수도경비사령부 제30대대. 대대장이 장세동이에요. 당시에 전두환은 대통령을 만나러 재가를 받으러 바로 이곳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으로 출발을 해. 그리고 동시에 보안사 요원들은 헌병대 버스를 이끌고 정승화를 체포하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으로 출발해. 같이 출발합니다. 바로 대통령 떨어지면? 대통령 제가 나기도 전에 체포하겠다는 거네. 동시에. 동시 작전이니까. 그렇지. 파박! 이렇게 하려고. 같이 출발을 했어. 그 동시에 자기가 만약에 재가를 못 받거나 보험을 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저기는 자기 선배들이 누가 자기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 이 사람들을 묶어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연희동에 요정이 있었어요. 비밀 요정. 그 비밀 요정으로 선배들을 다 초대를 해놓은 거야. 똑같은 6시 반에. 선배들은 연희동으로, 하나회는 경복궁으로. 묶어놓은 거구나. 그리고 거기 이제 장태환,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그다음에 정병주 특전사 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이 다들 모여 있었어요 거기. 전자물이 오면 같이 모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야. 전두환이가 늦겠다는데 기다릴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 추워서 안 되겠어. 그때가 이제 저녁 7시예요. 12월 12일. 바로 이거 삼청동 총리공간. 전두환이 찾아온 거예요. 대통령을 만났어. 카카. 이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 총장 조사라면은 이미 하지 않았어요. 김재규 사건의 종결을 하기 위해선 연행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이 최규하 대통령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이게 군의 문제죠. 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군 문제니까. 국방부 장관. 정답. 내가 국방부 장관하고 내가 좀 물어보고 상의를 해야겠어요. 전화 연결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전화 연결이 안 돼.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안 받아.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각하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난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겠어요. 지금쯤 한남동에 도착했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가죠 재가를. 기다려봐요. 전화 연결 좀 계속 시간이 흘러가네. 중간에 나와요. 무전을 연결해. 이봐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좀 보류. 저기 장군님 지금 총격전이 벌어졌고요. 지금 저 정승화 체포해서 저 보안사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육군참모총장 공간으로 가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겸사령관님, 보안사입니다. 어쩐 일이야? 다름이 아니고 저기 돈을 김재규한테 받으셨다고. 내가 김재규한테 돈을 받았다고? 그래서 총장님의 진술을 좀 받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 뭐야 이 자식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빠바밤 총소리 밖에서. 그 입구에 있던 경비병들끼리 서로 뭐야 이러면서 이제 빠바밤 총소리가 난 거지. 그때 이제 여기는 수사관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강제 연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실수를 해요. 그게 뭐냐면 사격 중지! 사격 중지! 이래버린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이거 뭐 야 밖에서 무슨 오해 때문에 얘들이 지금 나를 잘 모르고 왔는데
조용히 해, 못 들었는지 이렇게 해버린 거야. 자기에 대한 반란을 벌였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지금 뭐하는 시작? 야, 빨리 갈 것이 뭘 꾸면 돼? 근데 이 거사일이 또 하필 12월 12일로 정한 이유가 그 다음 날인 12월 13일이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이어서 이제 새로운 내각의 구성을 논의하게끔 되어 있었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각 전날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군의 인사에 반영이 된다면 뭐 이제 12.6 사태 수사는 그 수사대로 완결이 될 거고 육군참모총장의 자연스러운 교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군의 신뢰와 단결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결국 이 12.12 이제 사태를 통해서 군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 최종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각을 꾸리기 하루 전날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리겠다는 거죠. 국방장관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국방장관을 가 찾아오세요. 그리고 경복궁에 누가 남아 있었냐? 구사단장 노태우가 남아 있었어. 노태우는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우리 그 하나회 관련 그 모든 그 회원들은 자기 부대로 복귀해가지고 부대를 장악을 해. 그리고 구사단 서울로 진입해 이렇게 된 거예요. 군인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노태우직 하나의 명령으로 그 지키고 있던 병력 구사단이 총뿌리를 서울로 들이대고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2기갑 여단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1공수 여단도 같이 다 하나의 한꺼번이야. 그래서 서울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서울로 들어오는데 검문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검문소에서 뭐야 이럴 거 아닙니까? 바로 통과. 왜냐? 보안사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군인들 정복해놓은 곳이라고 그랬죠. 다 전화를 때린 거야, 검문소에. 전화를 때려가지고 이거 각하의 지시니까 통과. 그래갖고 하나의 병력이 전방을 비우고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구사단 30년대 어디 출동하는 모양인데 어디 출동시키는가? 연대 출동 안 합니다. 근데 뭐 어디 출동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연대가 말입니까? 연대 출동 안 합니다. 지금 구사단 30년대장이 저 삼성이까지 출동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연대 출동 안 합니다. 께서 납치를 당하셨다. 야, 이제 정장 공간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져. 공비야 말라고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희동에서 그 사실을 한 거야. 군부 세력이. 네네. 뭐야? 전두환이가 야 부대 복귀. 전두환이 체포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당장 경장합차 2대와 기동 타깃들을 총장 공간으로 출동시켜. 그놈들 장갑차를 밀고 들어가서 확 쓸어버려. 보안! 당장 정군의 신도께 하나 비상경계를 내. 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군부대 야, 난리나. 신군부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내전이네, 내전. 내전이 벌어지는 거야. 내전이. 네. 글쎄 누가 이겼겠냐?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속절없이 갔냐? 정병주 특전사 사령관은 복귀하자마자 괴한들한테 M16을 맞고 중상에 빠져. 그다음에 살아남은 게 장태환, 수경사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장태환이 본부에 딱 있는데 경복궁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30경비대대, 수경사 30경비대대에서 저기 뭐 이렇게 됐어. 뭐 조사해야 되는데 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일로 경복궁으로 넘어와. 그러니까 장태환이 실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야, 너 어디야? 경복궁? 야 임마, 거기 내 부대인데 왜 남의 부대 밤에 와서 당장 안 꺼지면 아주 그냥 요절을 내놓을 줄 알아 이 자식아. 거기서 막 욕을 해댄 거야. 야, 이 반란그놈의 새끼야! 니네 그 꼼짝하겠어?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니놈들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역장놈의 새끼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수도경비사령부 산하 30경비대대인데 왜 거기서 나보고 오라가라야. 내 부대에서 네가 뭔데. 그러니까 또 이거 봐. 여기 장세동이 있잖아. 여기 우리가 다 장악해서 와. 어떡하려고 그래. 나 목숨 내놓은 군인이요. 나 못 가요. 당신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라 지키는 군인 맞습니까? 끝까지 정의롭게 항거한 사람입니다. 이게 장태환이. 장태환 장군. 근데 문제는 이 장군님이
수경사 사령관으로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요. 수경사는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아. 자기 세력이 없구나. 세력이 없는 한 달밖에 안 돼서. 여기는 장태환은 장세동을 시켜서 전두환을 잡아야 되는데 장세동이 전두환의 오른팔이잖아요. 이미 장악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구공수여단이 서울로 들어옵니다. 구공수는 전두환 체포하러 들어와요. 자, 지금 부사단, 이기갑여단, 일공수가 여기 있고 신군부에 저긴 구공수가 들어와. 서울로 각자 들어오잖아. 광화문에서 전쟁 나는 거야. 이걸 우린 내전이라고 해요. 진짜 피바다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이게. 공수는 먼저 복귀하라. 정말입니까? 육본의 정식 명령이다. 빨리 먼저 복귀하라. 알겠습니다. 일공수가 육본과 국방부를 장악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군대를 빼가지고 육본하고 국방부를 장악을 한 거예요. 육본과 국방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돼. 이거 안 받으면 하극상입니다. 두고두고 문제 되거든요. 아예 안 해줘 대통령이. 왜 안 해줘? 국방부 장관. 박 장관하고 연락이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10시간 동안 안 났다. 왜지? 납치? 아니, 그 정승화 육구참모 총장 공간에서 납치가 됐잖아요. 네. 총격 소리가 났잖아요. 그 옆이 국방부 장관 공간인데 총소리를 듣고 담을 넘었어요, 이 사람. 그래갖고 이제 공간에서 나와가지고 육본 갔다가 한미연합사 갔다가 국방부 갔다가 나름대로 막 계속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국방부로 오는데 당시 국방부를 장악하려고 이제 신군부 부대가 들어오면서 충격성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갖고 국방부 계단 밑에 이렇게 숨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숨어 있다가 신군부한테 딱 잡혔어요. 그래갖고 나와. 안 나오면 쏜다. 와 이러다. 내 발로 내가 가겠다. 피눈물을 씹어 삼키면서 거기서 결국 장태환 장군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국민에게 대해서 지가 참 속죄하지 못하는 반란 진압을 모한 그 죄체 차라리 죽어보고 싶은 생각을 몇 번이나 하고. 최규하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나타나니까 뭐 어떻게 해. 답이 없지. 12월 10일 새벽에 사건이 터졌죠. 네. 12월 13일 새벽 5시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가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어요. 제가 하세요.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재가를 하는데 사인을 하잖아요. 대통령 최규하 이렇게 사인하면 끝이잖아. 네. 제가 사인에 정승화 연행해도 된다. 사인을 하는데 대통령 최규하 새벽 5시 이렇게 쓴 거예요. 정승화는 내 제가 이전에 체포됐다를 기록으로 남긴 거야. 근데 그걸 남겨둘 수가 있나? 이거 왜 날짜 이렇게 하냐고. 아니 그냥 사인하니까 그냥 사인에 그것까지 생각 안 한 거지. 그것까지 신경 썼네. 그 전에 체포된 거다. 반란 수괴와 내란 등의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정호용, 장세동 씨 등 신군부 핵심 16명도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두환 씨에게 사형, 노태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두 사람은 2심에서 각각 무기와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도 2심 형량이 확정됐습니다.